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식상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만 준비했습니다. 과외 수업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망하는 케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과외 수업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과외를 해도 되고 어떤 아이들은 절대 과외를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고르려면 반드시 필요한 재벌가에서 코디네이터들이 비밀리에 사용하고 있는 인터뷰 시에 활용하는 체크리스트까지도 여러분들께 파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온다면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는 방법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들과 1타 강사를 컨설팅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외 수업은 딱 3개월만 하세요. 다시 한번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과외는 딱 3개월입니다. 3개월 이후에는 수업을 연장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과외를 해서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낼 수 있을 것이다. 3개월이 아니라 4개월, 5개월, 1년, 2년을 수업해도 우리 아이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수업들이 이 과외 선생님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막연한 기대에 1%의 확률로 우리 아이의 시간과 미래를 걸고 도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안전하게 공부하는 방법, 과외를 통해서 원하는 목적을 100% 아니 1000%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잘라 말씀드려서 과외를 딱 3개월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아이들은 절대 과외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냐? 아이가 숙제도 안 하고 혼자 공부도 안 하고 아무런 수업 준비도 없이 수업 시간에 맨몸으로 앉아서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고 지난 시간 숙제를 한다? 이런 아이들은 절대 과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학원의 교실에 앉아있는 게 그나마 이 친구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3개월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것이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좋은 선생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눈은 우리가 어떻게 찾거나 혹은 배울 수 있을까요? 재벌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디네이터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스카이캐슬 보셔서 잘 아실 텐데요. 이 분들이 과외 수업을 받아야 되는 이 아이가 어디를 잘하고 어디를 잘 못하는지,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뽑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활동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선생님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자제분을 1:1 과외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재벌가의 컨설팅이 되는 1년의 과정들을 옆에서 생생하게 목격을 했고 실제로 그 코디네이터와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양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추려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놨으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 체크리스트는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과외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선발을 하신다면 첫째는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이에요. 두 번째로는 과외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랑 잘 맞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수업 교재나 수업 자료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우리 아이에게 어떤 과목을 수업을 한다면 그 교재는 왜 선정을 했고 이 교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대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선생님이 몇 개의 수업을 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대학생 과외들은 하나 혹은 2개의 수업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 과외 수업을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여타 다른 아르바이트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 때우기로 우리 아이를 만나서 수업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집에 가고 아이가 숙제를 안 해왔다고 진도를 나가지 않고 그냥 그 교실에 앉아서 그냥 그 방에 앉아서 아이와 같이 문제를 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거예요. 아이가 진도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의 숙제를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숙제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아이가 해오는 숙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이것들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외 선생님을 고를 때 반드시 시범 수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시범 수업은 그냥 30분, 20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혹은 2시간, 원래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랑 정상적인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수업 시간만큼 한 차시 수업을 바로 요구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얼마나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지, 우리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로 고쳐야 되는 문제점과 혹은 장기적인 조금 긴 안목을 두고 고쳐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지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아이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돼요. 방금 수업했던 그 선생님의 설명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아이가 이런 선생님에 대해서 믿음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선생님과 수업은 어느 정도로 하고 싶은지, 수업에 대한 의지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수업을 필요에 따라서는 어머님께서 수업을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아이가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과외는 수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이가 이 수업을 꼭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아이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면 정기적인 수업 일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일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파일로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난 시간에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얼마큼 기억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오늘은 얼마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내용들은 무엇인지, 오늘 나가는 진도라든지 혹은 오늘 나가는 숙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과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경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주방에서 과일을 잘 깎아서 음료수와 함께 방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물론 노크는 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들어가십니까? 진짜 아이와 선생님이 2시간 동안 공부를 할 때 간식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수업 잘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 짧은 시간이나마 염탐하러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거 말고 아주 강력하게 이 수업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이 자료를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일은 진짜 그냥 맛있게 먹어라 하고 기분 좋게 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선생님들은 누울 자리 보고 발 뻗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생님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은 설렁설렁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빡빡하게 본인 자신을 컨트롤해 가면서 이 수업에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올 텐데요.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그냥 그 날로 바로 선생님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 과외 선생님이 아이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숙제를 안 해왔어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했어요. 아이가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딴짓을 해요. 과외 선생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생님과 아이가 1대1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아이가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한다? 아이가 다음 시간까지 숙제를 해오는 걸 컨트롤하지 못한다? 왜 못합니까? 매일매일 전화하고 카톡해서 너 오늘 12시까지 숙제 다 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 12시 지났는데 안 올리네? 1시까지 올려.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한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아이를 압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건 못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 때문에 아이가 뭘 이래서 아이가 저래서 이렇게 아이 핑계를 댄다? 이 선생님은 그냥 뒤에 가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예전에 아이가 이래서라고 핑계만 대는 겁니다. 과외 선생님으로서 아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가 없거나 역량이 없는 선생님이에요. 따라서 이런 선생님은 발견되자마자 바로, 물론 한두 번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수업 시간도 자주 바꾸고요, 지각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어머님께 얘기하지 않고 학생과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수업 시간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선생님 몇 번 누적되면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기준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연속으로 3번 이상 지각, 한 달에 토탈 다 해서 4번 정도 지각, 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 수업 시간을 변경한다. 이 기준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바로 선생님께 경고를 날리고 똑같은 일이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바로 선생님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선생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태도, 이 과외 수업에 임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알바예요. 편의점 알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커피숍에서 커피 만드는 알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아이의 성적을 절대로 올릴 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은 재빠르게 걸러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안 한다 싶으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가방에 볼펜 하나, 샤프 하나 들고 다니는 경우 많아요. 책 한 권도 안 들고 다닙니다. 교재는 아이가 사놓은 책 가지고 맨몸으로 와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지? 책장 넘기면서 아, 여기까지 했구나. 지난 시간에 숙제 뭐였지?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물어보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자, 이 선생님 지금 이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죠? 자, 이런 선생님들은 수업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3개월도 아니에요. 이런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자질이 없는 선생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 일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혹은 그런 관리가 안 되는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잘라버리는 게 우리 아이의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고정 댓글을 통해서 좋은 선생님을 뽑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그리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수업이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업 일지까지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밑에도 구독이 있고요. 잠시 뒤에 제 얼굴이 아이인사이드 로고로 바뀔 텐데 이걸 누르시면 구독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치트키 영상은 옆에 있는 썸네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